안녕하세요. 테크사 공인교육센터 곽영호입니다. 오늘은 그리드 리본으로 뷰를 생성한 후에 작업 영역과 모델 영역을 맞춰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영역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클라를 실행을 하게 되면 뷰에 보여집니다. 그거는 모델 영역하고 작업 영역을 맞춰줘야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집중도 효과가 좋겠지요. 굳이 안 맞춰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산만해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 뷰를 이런 상태로 놓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가운데에 뷰 모델링과 작업 영역을 맞춰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 영역하고 모델 영역을 맞춰주는데 간혹 작업 영역이 이 육면체가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 조치할 때는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현재 3D 뷰에서 이 작업 영역을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뷰 탭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리본 메뉴 중에 다시 그리기라는 리본 메뉴를 클릭해주면 작업 영역이 표시가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표시를 해주고 싶을 때는 다시 그리기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변수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변수는 설정이라는 메뉴 안에 있어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configuration이나 setting이라는 이런 단어가 구성, 그리고 설정. 그러니까 configuration은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는 configuration이라는 거를 쓸 거고 변수에 대한 부분들, 단위, 그 다음에 뭐 방향, 그 다음에 넘버링의 어떤 규칙, 그리고 모델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 설정은 대부분 변수를 설정해 줄 때 우리가 설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설정이라는 단어, 명령어는 어디에 있을까? 파일 메뉴를 클릭해야 되는데 테크가에서 파일 메뉴는 요 테크가 아이콘 바로 아래쪽에 보면 이 세 개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얘를 클릭하면 얘가 파일 메뉴죠. 자, 이 파일 메뉴 안에 쭉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스패너하고 기어 모양이 있어요. 얘가 설정이에요. 세팅. 그래서 얘를 클릭합니다. 설정. 자, 설정 클릭하면 너무나도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테클라를 사용을 하고 있겠지만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99%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엔지니어들도 이런 세팅,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한 것들은 거의 터치하지 않고 그냥 테클라에서 또는 오토캐드에서 또는 레빗에서 스케치업에서 제공되어지는 가장 스탠다드한 설정을 써요. 그리고 만약에 현업이다라고 하면 그 설정을 진짜 잘 만들고 다룰 줄 아는 아마 IT 엔지니어가 됐든 또는 뭐 매니저가 있을 거예요. 캐드 진짜 뭐 잘 쓰는 고수. 그러한 사람들이 아예 설정해서 다 설정해 놓고 템플릿을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해서 그 템플릿에서 쓰겠지요. 그거는 운이 좋은 경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모든 거를 다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설정에 대한 것들을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설정을 진짜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는 조직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모델링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접해봤냐라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이 옵션은 가장 일반적인 옵션을 얘기해요. 간섭 체크, 컴포넌트, 도면 치수,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 넘버링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단위 및 치수에 관련된 거, 방향에 관련된 거. 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일반적인 옵션인 거예요. 여기서 방향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설계를 할 때 남쪽 또는 동쪽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내가 안 한다. 그럼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델링을, 테클라를,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델링 하다 보면 이런 거에 신경 안 써요. 왜?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모델링 하면 그래도 결과가 바로바로 보여지면서 확인이 되는데 얘는 확인하는 게 너무나도 느려. 그리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좀 이거를 기피하죠. 근데 반드시 경험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립 도면 또는 브레이스, 보호 방향에 대한 것들, 기둥길 제한, 우리가 기둥 기울기 제한이 80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둥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 기둥이지만 경사진 기둥도 있는데 얘가 80도에서 90도 사이는 말 그대로 기둥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70도다, 79도다라고 하면 얘는 기둥이 아니라 보다. 그 다음에 보도 기울기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둥을 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얘는 기둥 속성이 아니라 보 속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런 기울기 제한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북쪽 방향을 지금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된 90도 방향을 북쪽 노스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얘를 마이너스 90도 하게 되면 반대 방향이 되겠죠. Y축의 마이너스 방향.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일반 표시, 방향 표시에서 설정을 해준다. 그걸 기억하면 되고, 다시 파일 메뉴에 설정에 가서 지금 아까 워크 에어리어예요. 지금 이 작업 영역이라는 거는 영어 단어로 뭐일까요? 워크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변수라는 거는 얘는 한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급 옵션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고급 옵션. 얘가 변수예요. 이렇게 많아요. 변수가.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진짜 테클라를 잘 쓰는 사람이 하물며 이 변수를 10%, 5% 알지 못합니다. 이 변수를 진짜 잘 다루는 사람은 누구냐? 시스템 컴포넌트라는 것을 만들 때 이 변수를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속성값들이 다 변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들은 얘를 그래도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100% 아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7인분에 있는 개발자도 이 변수를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각각의 분야별로 섹션을 나눠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아까처럼 작업 영역이라는 게 보여지고 안 보여지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조치할 때 얘는 변수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고급 옵션 창을 열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모든 범주 해설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체크합니다.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작업 영역이라는 거를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work area예요. work area. 그래서 검색을 하는데 키워드가 work area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work area라는 거를 키워드로 입력한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두 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모델에서 modifying view depth 이게 false로 되어 있어요. 얘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view depth 어떤 뷰에서 뷰의 가시성을 조절하게 되면 조절해서 수정할 때마다 작업 영역이 변경이 돼요. 그게 모델이에요. 우리가 모델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테클라의 영역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 false예요. 즉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켜려면 true 값이 돼야 되겠죠. 즉 작업 영역이 변경될 때마다 모델에서 작업 영역을 표시해줘. 그게 true예요. 자, 우리가 아까 Ctrl Shift 눌러서 작업 영역을 껐을 때 걔는 유저에서 hide, 숨기는 거죠. false로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숨기지 않고 항상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변수가 false, 즉 XS라는 이게 XS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는 예전에 이 테클라라는 제품은 제가 짐작하건데 엑스스틸이라는 제품명을 갖고 있었어요. 초창기에. 이 테클라라는 거는 오토캐드 기반에서 서드파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테클라의 소프트웨어 이름이 엑스스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XS라는 거는 엑스스틸의 약자일 것 같아. 그 다음에 hide예요. 숨기는 거죠. 뭐를? work area를 숨기는 거를 false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표시하라는 얘기고 나 숨길 거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true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true. 그러면 얘는 항상 work area가 어떻게 된다? hide 한다. 숨긴다. 그래서 적용, 확인. 결국은 얘는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컨트롤 시프트 다시 그리기 해보면 더 이상 안 나와요. 아까는 나왔었죠. 왜? 변수를 hide, work area를 hide를 true로 바꿔놨기 때문에 더 이상 작업 영역은 이 뷰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표시하지 않고 숨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가끔 있을 수도 있다. 누군가가 진짜 이 테클라를 잘 쓰는 사람 중에 이 변수를 알아서 작업 영역을 꺼놓고 귀찮아서 모델 작업할 때 귀찮아서 꺼놓고 작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작업한 모델을 내가 받아서 사용을 했을 때 조치할 수 있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아는 거하고 동일하다. 이거는 지구상에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들 지금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13명이 각기 다 틀려요.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클라를 더 잘 쓰는 사람, 나보다 더 잘 쓰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협업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수를 설정하면서 모델링 작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모델링을 작업했을 때 난감하죠. 보였던 게 안 보여. 나는 워크웨어가
안 보이니까 좀 불편해. 그럴 때 좋지 않은 거는 다시 변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 메뉴에 가서 설정, 고급 옵션. 자, 워크 에어리어를 모든 범주에서 체크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 얘는 워크 에어리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변수가 두 개였어요. 그죠? 하나는 모델 유형, 또 하나는 유저 유형이 있어요. 그럼 여기 왼쪽에 보면 이게 카테고리예요. 유형이. 그러면 여기서 모델, 유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변수를 그 유형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모든 범주에서를 체크를 해주는 거는 이 영역 유형에서 전부 다 찾아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워크에어리어.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럼 얘를 아까 true로 바꿔놨기 때문에 얘를 뭘로? 디폴트는 false예요. false. 그리고 적용, 확인. 또 하나는 파일에 쓰기라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옵션즈 파일명이 옵션즈고 그러면 얘를 내가 파일을 받아서 쓰게 되면 나보다 잘 쓰는 사람의 모든 설정의 변수값 설정된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게 이 옵션즈라는 파일이에요. 옵션즈라는 파일이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정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파일 검색을 하려면 얘는 편집에 가서 찾기 여기에 뭐라고 찾아? 워크 에어리어라고 찾아보는 거죠. 자, 하나 있죠? 두 번째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노트패드 공유된 거 보이죠? 이렇게 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의 true 대신에 내가 false로 바꿔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장해 놓고 이 옵션즈 파일을 내가 작업하고 있는 테크가 structures models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모델을 열면 이 옵션즈에 있는 이 변수대로 다 설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조금 베이직이란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 중 정도의 스킬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옵션즈라는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 파일을. 그러면 얘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장하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그죠? 옵션즈라고. 그러면 얘를 옵션즈가 어디에 저장이 됐을까?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일 메뉴 다시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모델 폴더 열기를 눌러봐야 되겠지. 그래서 모델 폴더 열기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탐색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옵션즈라고 있죠? 옵션즈. 얘를 열면 더블 클릭.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집에 가서 찾기 워크 에어리어 fal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지금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파일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데이터를 공유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과제물을 제출할 때 그 폴더를 다 압축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폴더를 압축할 때 내가 포탈 프레임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포탈 프레임이라고 압축해 주는 게 상대방한테 좀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그런 것들을 다 지켰는데 또 일부 우리 친구들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다른 이름으로 압축해서 보내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들떠 보지 않아도 돼요. 왜? 파일을 본인 이름과 학번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폴더를 압축해서 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다른 이름으로 보내면 걔는 룰을 어긴 거죠. 그럼 상대방이 그거를 다 풀어갖고 이름을 다 바꿔서 작업해야 된다. 그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규칙은 지켜야 돼요. 이 설계 과정에서. 그래서 포탈 프레임 안에 보면 이런 파일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즈라는 파일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다. 변수가 자 워크 에어리아라는 거를 바꿨을 때 걔를 통해서 얘는 모델을 다시 열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옵션즈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다시 그리기 하게 되면 워크 에어리가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왜? 아까 변수에 가서 고급 옵션에서 내가 워크 에어리아라는 변수를 검색을 해서 얘의 하이드 워크 에어리아를 true에서 false로 바꿔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뷰에서는 작업 영역 걔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이게 거치장스럽고 보이지 않게 하려면 컨트롤 시프트 눌러주고 다시 그리기 해서 작업하다가 작업 영역을 다시 맞춰줘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면 다시 그리기 명령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작업 영역이 보여진다. 다 해보셨죠? 혹시 해보면서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자,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 모델링만 잘한다고요. 뭐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 이건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것도 스킬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옆에 있는 모든 10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답을 못 얻었어.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트림블 웹사이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림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인터넷 사이트를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여기 검색 창이 하나 있죠? 검색. 그러면 얘가 워크에어리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쓰게 되면 검색이 될 수 있으면 검색이 되면 좋아요. 근데 내가 한글 버전을 쓴다. 그럼 가끔가다 이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 그죠? 그러면 작업 영역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거는 작업 영역 하게 되면 작업 영역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보여지는 거가 이게 빠른 검색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들은 변수에 대한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이 명령어를 써갖고 이 작업 영역이 다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작업 영역 안에 모든 뷰에서 전체 모델로 하게 되면 작업 영역의 모델 영역이 맞춰주는 거지 이 작업 영역이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키워드는 두 개가 되겠지요. 키워드가. 그게 뭐예요, 키워드가? 이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방법, 얘가 작업 영역이네. 그러면 일단 얘는 우리 한글 키워드로는 이거겠지요. 작업 영역이라는 키워드 하나 하고 숨기기겠죠. 숨기기. 한글 키워드는 저 두 가지예요. 작업 영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숨기기. 근데 결국은 얘는 이래도 작업 영역과 숨기기에서 기술 문서가 찾아지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래도 안 찾아지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영어 단어 써야 돼. 왜?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숨기기라는 게 하이드예요, 하이드. 그죠? 워크에리어하고 하이드예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기술 문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키워드를 지금 기억해 주면 좋겠지요. 어디에나 메모해 놓고. 그래서 테클러를 내가 검색을 합니다. 구글이에요. 구글 사이트로 가서 구글을 띄워놓고 여기에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한글로 검색을 할게요. 작업, 영역, 숨기기. 근데 키워드는 여기서 그냥 테클러라고 검색해줘도 돼요. 정확한 문장 안 만들어도 되겠죠. 우리는 지금 테클러 제품이 기본적으로 한글화 되어 있는 제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구글 띄워놓고 거기에서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와 같이 영역, 그거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테두리 임시 숨기기. 자, 얘를 클릭해 보면 이와 같이 컨트롤 시프트 리드로우 하게 되면 작업 영역이 숨겨진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변수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럼 얘를 이런 작업 영역을 찾아보고 얘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들을 다 열어보면 어느 순간에 요런 제가 설명했던 옵션즈라는 것들이 팁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팁의 고급 옵션이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면 이 기술 문서는 그냥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고급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를 배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쓸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게 소프트웨어든 자동차든 여러분들이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는 거는 내가 그 정보가 나한테는 쓸모없는 거가 되겠지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정보는 유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와 같이 경험을 해보는 건데 지금 고급 옵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팁에 나오는 이런 변수명이 나타날 때는 얘를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까 잘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 이와 같이 false일 때 나타나는 거고 true일 때는 안 나타나는 거.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되고 컨트롤과 시프트 다시 그리기 이 명령어를 쓰게 되면 임시예요. temporary. 잠깐 안 보였다가 다시 그리기 하게 되면 보여지는 거. 그거는 어떤 때? 이 false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해당이 되는 거다.
아예 숨기게 해놓고는 얘는 무의미해요. 이 명령어들은.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많이 다뤄보는 사람한테,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지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웠지만 테클라든 레빗이든 다른 설계의 기초 이 지식을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툴을 내가 1000시간을 다뤄봤냐 100시간을 다뤄봤냐 그거는 천지 차이예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1000시간 다룰 사람은 없어요. 더 다른 것들을 막 타치해보고 써보는 거지. 그래서 많이 써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지 내가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접해보고 내 걸로 되는 거고 거기에 이런 변수들이 일부 차지할 수 있다. 이 변수를 내가 얼마만큼 다루느냐, 다룰 수 있느냐 그거는 처음부터 그 변수를 쫙 살펴본다? 아마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변수를 수천 개를 여러분들이 다 알 수, 나도 다 못 알아요. 그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조치하는 부분에서의 변수를 살펴보는 거. 그래서 지금 작업 영역이라는 게 2달 동안 우리가 작업하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을 했지만 작업 영역이 안 나타났을 경우에 그랬을 때 조치하는 방법은 변수를 살펴봐야지 된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